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63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교재 221페이지서부터 225페이지까지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넓이들 하나하나 먼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과연 우리가 삼각함수를 통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삼각형들이 있고, 그 삼각형들이 주어짐에 따라서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입니다. 바로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변 플러스 끼인각.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운 바 있습니다.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걸 잘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미의 삼각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를 우리 B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각이 주어질 때예요. 요 끼인각을 갖다가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요, 뭐하고 뭐만 알면 일단 구할 수가 있죠. 바로 밑변과 높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이 밑변처럼 그린 것이 바로 B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 높이를 하나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갖다가 이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고 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요, 바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바로 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높이를 갖다가 바로 A나 B, 세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요령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선생님이 H라고 두었으니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B,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H죠. H, 그 다음에 곱하기 삼각형은 2분의 1을 더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BH가 되는데, H는 없는 선분을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H를 갖다가 다른 A와 B, 세타를 사용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 H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A 곱하기 A분의 H다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A라는 요 길이에다가요, A분의 H를 하면 A가 사라지면서 H가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분의 H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A분의 H라는 것은 바로 요거분의 요게 되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어떤 각에 대한, 바로 세타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바꿔보면요, A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놈을 바꿔 써보면요,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요,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B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H 대신에 A 사인 세타가 된 거죠. A 사인 세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인각 세타가 주어질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S는 2분의 1,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양 두 변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하고 2로 나누어주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요, 바로 세 변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세 변이 주어지는 경우. 자, 세 변이 주어지는 경우는요, 바로 어떤 공식을 이용하면 가장 빨리 구할 수가 있느냐, 바로 헤론의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은 증명하는 과정은요, 우리 교재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편을 참고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헤론의 공식을 우리 기억을 하셔서 문제에 적용하는 그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명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박스형 문제로 중간중간에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헤론의 공식을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셨다가 문제에 적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헤론의 공식이란 건 뭐냐면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놈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세변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B, 또 하나 나머지 변의 길이를 이렇게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뭘 구하는 거냐면요. 요 A와 B와 C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A와 B의 C의 합을 구해요. 자, 그래서 A와 B와 C를 몽땅 더합니다. 몽땅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셋의 합을 갖다가 2로 나눈 것을 구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T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을 갖다가 T라고 이렇게 둡시다. 자, 이 값이 나온다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냐면요. 넓이 S는요. 넓이 S는 바로 T라는 놈을 먼저 하나 적어요. 즉, 3개를 다 더하고 그 놈을 2로 나눈 값을 하나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평균값을 적으면 3개의, 평균값이 아니죠. 3개를 2로 나눈 값을 적으면요. 이 ABC보다는 항상 T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T와 각각의 A, B, C와의 차들을 하나하나 적어주면 돼요. 차에는 음수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T가 가장 큰 값이 되기 때문에 T마 A, 그 다음에 T마 B, 그 다음에 T마 C. 자, 이런 값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씩 적어줍니다. 그러면 4개의 숫자가 곱해지겠죠? 거기에다가 뭘 씌워주면 되냐면요. 이렇게 루트를 하나 띡 씌워주면 바로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은요.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에서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외접원이 주어지는 삼각형. 외접원 안에 삼각형이 주어질 때입니다. 물론 이때 지름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이라고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자, 이때 외접원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을 그리면요. 외접원 원을 이렇게 그려요. 자, 원을 그렸어요. 원 안에 삼각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놈의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반지름이 이렇게 R이라고 주어지는 경우. 자, 이때 구하는 요령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 삼각형 ABC라고 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요 각을 우리가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길이라고 봤을 때 요 길이를 우리 C,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S는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B하고 C가 되겠죠? 그럼 BC, 그 다음에 사인 끼인 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인 A가 되겠습니다. 사인 A.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바로 외접원에서의 넓이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사용되는 식은 바로 여 뒤에 있는 것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A에 관한 법칙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 사인 A분의 A는 바로 뭐가 됩니까? 2R. 바로 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2R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인 A를 이제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요 사인 A는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요. 사인 A랑 2R이랑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아니면 A라는 놈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A가 없죠. 그래서 사인 A가 여기로 넘어가면 2R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2R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R분의 A를 요 사인 A 대신에 곱하면 첫 번째 식이 나타납니다. 바로 S는 뭐가 되냐면요. 2분의 1 BC에다가 2R분의 A. 분모는 2R. 그러면 몇 R이 되죠? 4R이 되겠죠? 그래서 4R분의가 되겠고요. 분자에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 1은 있으나마나 하니까 A, B, C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세 변을 알고 있을 때, A, B, C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요. 바로 4R, 반지름의 4배분의 각각의 세 변의 길이의 곱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변형입니다. 두 번째 변형은요. 요 B와 C를 갖다가 길이였던 놈을 갖다가 사인 값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인 A를 길이로 전환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BC를 바꿔버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B 하나만 한번 바꿔보면요. 자, 이것은 사인 B분의 B라는 것이 2R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건 누굽니까? 2R 곱하기 sin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여기 B와 C에 집어넣어보면요. S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B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요거 들어가죠. 2R sin B. 자, 곱하기 C에 해당하는 게 누굴까요? 여기 sin C만 바뀔 거 아니에요? 2R sin C. 자, 이렇게 바뀌고요. 제일 마지막에 sin A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간단히 한 걸 쓰면 또 다른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넓이는요. 2분의 1은 요거 하나 사라지니까 2R에다가 여기 R이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2R 제곱, 그 다음에 sin A, sin B, sin C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sin A, sin B, sin C. 자,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첫 번째 공식, 그 다음에 요 놈이 바로 두 번째 공식.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볼까요? 자, 이것은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해내는 과정이고요. 자, 요거는 각 A, B, C라는 세 각이 주어질 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저번이 주어질 때예요. 내저번이 주어질 때. 자, 내저번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반지름을 갖다가 스몰 r을 쓰기로 하죠. 스몰 r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저번이면 역시 원이 이번에는 좀 작겠죠. 이렇게 원이 작고요. 이 원 밖에 삼각형이 있는 겁니다. 원 밖에 삼각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역시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할 때요. 자, 이놈의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인데요. 이렇게 접점을 이어줘야 되겠죠? 이거 반지름 R.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반지름 R.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반지름 R.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내심의 성질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쵸? 자, 요 길이를 갖다가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갖다가 B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죠. 자, 이 내심이 나오게 되면요. 바로 여기를 뚝뚝 자르는 거죠. 이렇게. 뚝뚝 자르게 되면 바로 이쪽에 1번 삼각형의 넓이, 2번 삼각형의 넓이, 3번 삼각형의 넓이를 분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점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수선에 발휘돼서 여기가 직각이 돼버리죠. 이렇게. 직각이 되니까 결국은 1번 삼각형의 높이, 2번 삼각형의 높이, 3번 삼각형의 높이가 전부 다 반지름 R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삼각형의 넓이, 1번 삼각형의 넓이, 플러스 2번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3번 삼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삼각형의 넓이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밑변이 C이고 높이가 R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CR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번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이 A,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1 AR입니다. 2분의 1 A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삼각형은요. 밑변이 B에다가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1 BR이 되는 거죠. BR.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으로 잡혀 있는 게 지금 2분의 1. R이 공통으로 잡혀 있으니까 2분의 R에다가 그 다음에 A 하나, B 하나, C 하나의 합으로 나타내어지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타내어진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넓이에 관한 공식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 소개된 것은 뭡니까? 바로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해론의 공식 할 때 이 A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하고 2로 나눈 거죠. 그죠?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하고 2로 나눈 것을 T라고 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S라는 것은 바로 뭐라는 얘기죠? RT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S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예요. 평행사변형일 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삼각형 두 개짜리가 생긴 겁니다.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은 바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자, 이 평행사변형에서 자, 요 변의 길이가 A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B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가 이렇게 세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 놈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행사변형은 너무 쉽습니다. 왜 요 놈을 다 구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뚝 대각선 하나만 그려주면요. 바로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뭐 어떤 관계가 되죠? 합동인 관계가 되죠? 합동인 관계가 되면 결국은 합동인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잖아요. 결국은 요 넓이에 2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S라고 치면 여기도 S가 되기 때문에 요 S를 구하고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S라는 넓이가 우리 지금 오늘 첫 번째 한 내용이죠? 바로 두 변과 그 다음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S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그 다음에 AB에 뭐라고 그랬죠? 사인 세타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그런 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몇 배를 해주면 된다고요?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사변형에서의 넓이라는 것은요. 2가 사라져버리니까 바로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AB는 바로 뭘 뜻합니까? 바로 여기서의 AB라는 것은요. 두 변을 뜻합니다. 두 변. 자, 이해되셨죠? 두 변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바로 6번째 내용입니다. 6번째 내용은요. 바로 대각선이 주어진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인데요. 자,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이때 두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 해법입니다. 두 대각선이 주어질 때 해법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사각형을 임의로 하나 그리는데요. 자, 한 번에 이해합시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요. 자, 어떻게 그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주어지냐면 두 대각선과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끼인 각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놈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선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선의 길이를 B.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예,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요 놈은 우리 역시 교재에도 예,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하느냐? 두 대각선의 평행인 선분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요거의 평행한 선분을 요 꼭지점을 지나게 요렇게 그리고요. 요렇게 그리고요. 자, 역시 요 꼭지점을 지나게 역시 평행한 선분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의 평행한 선분을 요 꼭지점을 지나게 요렇게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요거의 평행한 선분을 요 꼭지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죠? 그 다음에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죠? 그 다음에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 넓이가 같아지죠? 결국은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는요. 전체 사각형의 요 하얀 사각형의 넓이의 몇 배일까요? 2배가 되겠죠. 그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의 반을 구하면 하얀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반을 구하러 갑니다. 그 반은 바로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요. 여기를 뚝 잘라요. 이렇게. 뚝 자릅니다. 여기를 뚝 잘라요. 뚝 잘라서 바로 요만큼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 있죠.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가 하얀 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까요? 몰라. 이 길이의 평행한 선분을 잡았으니까 이 길이가 A란 뜻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똑같잖아요. 여기가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각을 알면 끝나버리죠. 요 각은요. 자, 요 사각형 보세요.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역시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는 세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는 S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공식도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AB는 뭐였죠? 그냥 두 변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AB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AB는 뭡니까? 두 변이 아니라 두 대각선이 되는 거죠.
두 대각선이 된다는 거. 요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사선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씩은 다 보아왔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선식 어떻게 계산하나 보죠. 자, 사선식은 바로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로 꼭지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보여질 때 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점 A,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 x2, y2, 그 다음에 C라는 점 x3, y3. 자, 요 놈에 관해서 자, 요 놈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사선식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일단 x를 먼저 배열을 하는 거죠. x1, 그 다음에 x2, x3.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맨 앞에 썼던 x1을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y1, y2, y3. 그 다음에 다시 y1을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자, 통상 요 놈을 계산한 것을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을 하면 우리가 넓이 S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 안에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결국은 요렇게 곱한 것들의 합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것들의 합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차. 그 차의 절대값, 즉 음수가 나올 수 없죠. 넓이에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고 2로 나눈 것이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써준 거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한번 써봐야 되니까 자, 쓰면 어떻게 되냐면 x1, y2죠? x1, y2 곱입니다. 얘네들의 곱. 네, 플러스 x2, y3 x2, y3 플러스 x3, y1 x3, y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이쪽으로 곱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곱한 거 있죠? 자, 이쪽으로 곱한 거 있으면 x2y1 그 다음에 플러스 x3y2 플러스 그 다음에 x1y3가 되겠죠? 자, 얘네들을 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차를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면요. 얘가 더 크면 양수가 나오겠지만 얘가 더 크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넓이에는 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씌워줘야 되냐면 바로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띡 씌워주고요. 자, 요 놈을 갖다가 반으로 나눈 거 2분의 1배를 한 거. 자, 이것이 바로 넓이 S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놈이 우리가 사선식이라고 부르는 바로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화 돼서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모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어야 되고요. 자, 일단은 공식화된 암기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는 것이 문제를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설명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리 그 교재에도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는 문제들은요, 중학교 때 좀 책도 한번 뒤져보십시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들어가서 하나하나 문제 형태별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필수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33번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변각 끼인각을 할 때, 자, 이제 이런 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다음 조건이 주어질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삼각형 ABC 먼저 그려요. 삼각형 ABC를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뿅, 뿅, 뿅. 자, 이렇게 분필 또 춤춰. 드디어 시작됐어. 자, 삼각형 ABC를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A, B, C.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길이는 여기 뜻하죠.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길이는 요 꼭지각의 대변이니까 여기가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각이 여기 끼인 각이죠. 6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 놈의 형태. 자, 그림이 조금 변화가 되어도 우리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변각 끼인 각이 주어지면 선생님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했죠?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두 변 곱한 거죠. 4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인 60도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60도가 얼마입니까? 사인 60도는 바로 2분의 루트 3이죠. 자, 요걸 가지고 넓이를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 S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2, 2, 4 지워져 버리죠? 5만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만 남는 게 아니죠. 루트 3도 있으니까 5하고 루트 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5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요것도 역시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형 A, B, C. 자,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주어진 길이들 봅니다. 자, A가 뭐라고 그랬냐면 2 루트 3이랍니다. 자, 여기가 2 루트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길이가 2라고 그랬죠? 요 길이가 2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라는 각의 크기가 여기가 30도래요. 아싸. 자, 그림 좀 이상해졌죠? 그죠? 자, 요 그림은 진짜 다시 그려야겠네요. 30도 이게 뭡니까? 자, 30도짜리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30도. 자, 요렇게 30도짜리 그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0도예요. 자, 여기가 B각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려보죠. A, B, C. 자, A가 2 루트 3이다. 여기가 2 루트 3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길이가 2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필요한 각이 어느 각입니까? 요 두 변이 주어졌으니까 요 각을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각이 도대체 몇 도겠느냐라는 것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일단은 요 각을 알면 요 각이 나오잖아요. 왜? 삼각형의 각은 3개밖에 없으니까 요 각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요 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을 구하고 싶으면요. 여기 각도와 여기 대변을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각도와 여기 대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활용해 보면요. 사인 30도분의 바라보는 대변. 그죠?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대변 2라는 길이는요. 사인 몇 도분의 사인 여기죠.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죠. 왜냐면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A분의 얼마다? 2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일단 사인 30도 알고 있어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분의 1분의 2니까 여긴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놈 자체가 4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값 사인 A가 여기로 가버리면 4분의 2 루트 3. 바로 사인 A 자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A가 가질 수 있는 각은 어떻게 되냐면요. A가 가질 수 있는 각은 여기서 A라는 놈은 몇 도보다 크고 0도보다 크고요. 몇 도보다 작을까요? 여기 이미 30도를 가졌기 때문에 합이 150, 남는 각이 150이니까 150도보다 작습니다. 이 작은 각들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인의 값은 올사탕코,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나올 수가 있죠. 먼저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A의 각이라는 것은요. 몇 도가 있을까요? 1사분면에서는 바로 60도라는 각이 나올 수가 있고요. 2사분면에서는 몇 도가 나옵니까? 바로 120도라는 각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120도도 0도와 15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나올 수 있는 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요 C각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족하는 C각을 정리를 해보면요. A에 따른 C각은요. 자, A가 60도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90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C각이 90도가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120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120도예요. 120도면 여기 합쳐서 150도 되니까 여기 30도 돼버리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90도일 때, 두 번째가 30도일 때를 순서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먼저 90도가 될 때를 해보면요. 이게 두 변이 되겠고 끼인 각이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 S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90도가 되겠죠. 자, 요 놈을 간단히 한 겁니다. 사인 90도가 얼마죠? 1입니다. 1. 그죠?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요 놈 지워지면 결국 2 루트 3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구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넓이 S가 2분의 1.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2하고 2 루트 3까지는. 네, 또 하나는 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30도. 자,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건 1이고 이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반으로 주네요. 이거 반으로 주는 거니까 루트 3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죠. 자, 34번 봅시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 7, 8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5, 7, 8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가 8.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삼각형의 넓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바로 뭘 사용해라 그랬죠? 바로 헤론의 공식을 써라 그랬죠? 헤론의 공식을 써라 그랬습니다. 자, 헤론의 공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얘네 셋을 몽땅 더한 것을 빨리 정리해 줍니다. 다 더하세요, 빨리. 다 더하면 15에다 20이죠? 20을 빨리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이죠, 10. 그 10만 찾아주면 해결이 되죠. 10. 자, 이렇게 10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세 수보다 언제나 큰 수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10과 5, 10과 7, 10과 8 얘네들의 차례 순서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10과 5의 차는 얼마죠? 5가 되겠죠? 그래서 5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10과 7, 10과 7의 차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0과 8, 요놈의 차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거에다가 루트만 띡 씌워주면 자, 그것이 바로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헤론의 공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요. 2 오면 10이잖아요. 10이 두 개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3은 갇혀있으니까 10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삼각형의 외접원. 자, 요렇게 삼각형이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 파란 원. 이게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 요 놈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 있죠. 자, 외접원이 들어갔을 때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요 공식이죠. 외접원의 넓이 S는요. 바로 4R분의 그랬죠? 4R분의 세 변의 길이 ABC의 곱이다라는 표현 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넓이를 이미 구했단 말이죠. 헤론의 공식에 의해서 10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적어보면요. 10루트 3이라는 것은 4R분의 자, 이렇게 되겠고요. A와 B와 C의 곱이죠. A, B, C가 다 나와 있잖아요. 5, 7, 8. 5하고 7하고 8. 자, 이렇게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하게 되면요. 4, 2, 8 이렇게 되고요. 2, 5, 10 다 지워졌죠. 그러면 R하고 루트 3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R하고 루트 3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R이라는 것이 루트 3분의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은 유리화하게 되면요. 3분의 7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 삼각형을 세 변에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게 되는 원.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요거 R이라는 뜻이죠. 요렇게. 그쵸? 공식이 기억나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개를 몽땅 더한 거,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 할 때처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0이죠. 요 10을 갖다가 적어주는 거죠. 10을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반지름 R을 띡 곱하면 뭐가 된다? 바로 요놈의 넓이 10루트 3이 된다.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10을 양변에서 지우면 바로 반지름 R은요. 10이 아니라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설사 이게 기억이 안 났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바로 삼각형을 세 개로 잘라서 푸는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이 전체 넓이가 되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5R이죠? 2분의 5R,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넓이는 2분의 7R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8 곱하기 R 이렇게 되니까 4R이죠. 자, 요놈이 전체 넓이 10루트 3이랑 같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계산하면 2분의 5R, 2분의 7R, 2분의 12R, 6R, 4R, 10R이니까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보시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6과 8이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150도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나 봐요.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6하고 8이래요. 좀 짧은 게 6인가 봐요. 요게 6이고요. 요게 6이고요. 그 다음에 좀 긴 게 8이다. 요게 더 길다고 해봅시다. 요걸 8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가 150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 150도라고 해보죠. 좀 더 커 보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 임의의 사각형의 넓이일 때는요. 넓이 S 똑같다 그랬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여기서 AB에 해당하는 거, 이것은 바로 두 대각선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AB가 두 대각선 6, 8이 되겠죠. 6하고 8 쓰고요. 사인 세타, 사인 몇 도? 긴각 150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요 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인 150도. 사인 150도는 어떻게 돼요? 사인 90도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60도죠. 그러면은 홀수일 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그치요? 그러면 코사인 60도, 사인 값은 2, 4분면의 양수니까 바로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60도가 얼마일까요? 코사인 60도는 바로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2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러면 간단히 한 결과 한번 나타내 봅시다. 2분의 1, 2분의 1. 2, 3은 6, 2, 4, 8, 3, 4,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12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다음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다른 도형의 넓이 다음으로 매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평행사변형 ABCD라고 그랬죠? 평행사변형 ABCD를 이렇게 그려보죠. 평행사변형 ABCD.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B의 길이가 8이다. 자, 여기가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10이다 그랬죠? 자, 여기가 10이다. 각 B의 크기가 150도다. 자, 여기가 150도래요. 자,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 이게 무슨 150도예요. 그림을 이쪽으로 그리면 되죠? 그죠? 이쪽으로 그리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요, 요 띡 잘라서 이쪽을 구하고요, 2배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요, 넓이 S는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바로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죠. 그런데 두 조각 나타났으니까 요 2분의 1을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B 사인 세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된 결과는요. A, B라는 건 두 변이죠. 8하고 10입니다. 그러면 8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세타죠. 사인 몇 도예요? 150도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인 150도는 아까 침에도 구했지만 바로 코사인 60도와 동일한 값을 갖고요. 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 4, 8, 4의 10배 4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1마사, 1,마사, 2,5, 마 3,2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여라. 자, 이거 이제 사선식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사선식 정리해보면요. x를 먼저 쓴다 그랬죠. 1, 그 다음 x가 2, 그 다음 x가 마 3. 자, 처음 거 다시 한번 적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따라서 y도 적어줘야 되겠죠. 마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 처음 거 다시 적으면 마 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는 작업은요. 이렇게 곱한 것들이죠. 이렇게 곱한 것들의 합을 쓴다 그랬습니다. 2, 4, 마 8이고요. 그 다음에 마 3, 5니까 마 15. 그 다음에 2는 플러스 2. 자, 요놈과. 자, 그 다음에 반대쪽입니다. 이렇게 곱한 거죠. 자, 1, 5는 5가 되겠고요. 2, 2는 플러스 4가 되겠죠. 마 3, 마 4,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얘네들의 합. 자, 요것들의 뭐를 구한다? 차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빼고 뭐 씌워야 돼요? 혹시 음수 나올지도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야죠. 그죠? 자, 그놈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자, 요놈 계산되어진 결과가 얼마냐? 마이너스 23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1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2죠.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42죠. 그러면 42의 반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얼마가 된다? 42의 반인 2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문제들 쭉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자, 그럼 확인 체크 문제, 역시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부터 문제 있죠? 자,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그랬습니다. 삼각형 ABC, 삼각형 A, B, C. 자, B가 8이다 그랬으니까 요 길이 8이야. 그 다음에 C가 4루트 2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4루트 2입니다. 4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135도다. 여기가 135도래요. 자, 그림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두 변각 끼인각 주어졌죠? 자, 그러면 넓이 S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AB. 자, 8. 그 다음에 4루트 2. 사인 세타. 사인 얼마? 135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135도에 해당하는 값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에다가 90도 뺀 45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2, 3분면에서 사인값 양수니까 그대로 양수값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45도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 놈을 계산을 해주면 되네요. 자, 지울 거 지워봅시다. 2 분모의 2 분모의 2 요거 4 지워져 버리죠. 루트 2 루트 2면 2잖아요. 그죠? 2, 8에 1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74번 보겠습니다. 자, 174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13, 14, 15랍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가 13, 여기가 14, 여기가 15. 와, 이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봤던 거죠. 13, 14, 15일 때. 그죠? 요 넓이 선생님은 84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죠?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렵니다. 먼저 헤론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세 변의 합을 일단 구하여라. 13, 15, 28, 28에 14시면 얼마입니까? 30, 42죠. 그죠? 그럼 42의 반을 적어야죠. 21을 적습니다. 그죠? 21을 적고요. 그 다음에 21과 각 세 변과의 차들을 순서대로 적으라고 그랬죠. 21과 13의 차는 8이죠. 8. 그 다음에 21과 14는 7이죠. 21과 15는 6입니다. 자, 얘네들을 쭉 적고 요놈의 루트를 띡 씌우면 이것이 뭐다? 헤론의 공식을 이용한 넓이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계산을 크게 만들지 말고요. 소인수 분해하세요. 얘가 뭡니까? 3, 7에 21, 2, 2, 2, 7, 2, 셋. 자, 이렇게 됩니다. 루트 안에 이런 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 되면 바깥으로 하나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정리하면 2, 2, 2, 2, 2, 2,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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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얘네들의 곱이죠. 그죠? 자,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2는 4, 32, 12에 7배니까 바로 8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84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외접원을 그리고 그놈의 반지름 R이죠?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관한 공식은요. 넓이 S가 바로 4R분의 그랬죠? 자, 세 변의 길이의 곱 ABC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요거대로 정리해보면 넓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그러냐면 84라고 그랬고요. 자, 4R분의가 되겠죠? 4R분의 ABC라는 건 13, 14, 15를 곱한 거죠. 13, 14, 15. 자, 얘네들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R이 1로 가고요. 84가 분모로 내려오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요 놈을 지우고요. 요 놈을 지우고 여기에 84를 곱하고요. R은 어디로 갑니까? 상대적으로 요걸로 움직이게 되죠.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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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로 R이 갑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제 간단히만 해주면 되네요. 자, 요 놈 계산하러 갑니다. 자, 지울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14. 그 다음에 84인데요. 요 84가 지금 3이랑 지워지죠? 3, 5,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2, 6, 3, 8에 24, 28. 14로 또 지워져요. 여기가 2로 바뀌게 되죠. 자, 더 이상은 안 지워지죠? 자, 이렇기 때문에 R, 반지름의 길이는 4, 2, 8분의
5, 35, 5, 1은 65. 자, 그래서 8분의 65가 정답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입니다. 자, 요건 우리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해론의 공식에서 요 21이라는 숫자 기억을 해주면 되죠. 이 21에다가 반지름 r t 곱하면 그것이 뭐다? 넓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넓이가 얼마였었죠? 자, 1번 문제에서 구했었죠? 8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저번의 반지름 r은 바로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문제 보시죠. 자, 175번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에서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150도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8일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쵸? 자, 등변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등변 사다리꼴은 요변과 요변,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그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150도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잡히고요.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더 잡히죠? 그런데 이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여기가 150도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의 넓이가 8이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럼 요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해요? 바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요. 사인 150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A,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B가 뭘로 바뀝니까? 바로 A로 바뀐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150도라는 건 바꾸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60도가 되게 돼 있죠? 90도 빼버리면 되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넓이 다시 정리하면요. 이 놈은 2분의 1배에 곱하기 A가 두 번 곱해지니까 A 제곱이 되겠고요. 자, 뒤에 2분의 1이 더 곱해진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놈이 바로 얼마다? 8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A값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A제곱 구하게 되면요. A제곱은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 8이 얼마입니까? 3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A값입니다. A는 얼마입니까? 바로 루트 30이니까 4, 8에 32, 4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음수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길이에 무슨 음수가 있겠습니까? 자, 175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17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그 확인 체크, 예, 확인 체크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자, 평행사변형 좋아. 평행사변형 그려봐. 자, 평행사변형이래요. A, B, C, D. A, B가 4고요. 그 다음에 B, C가 7이랍니다. 여기가 7이래요. 7. 자, 그 다음에 각 B가 120도랍니다. 자, 그림 보고 풀지 말라 그랬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랍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됩니까? AB 사인 120도. 자, 여기서 세타죠, 원래? 자,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요. 요 AB에 해당하는 거, A가 4고요. B가 7이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몇 도? 120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왜 AB 하죠? 자, 여기 뚝 잘랐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배 하면서 2분의 1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계산만 남았네요. 그죠? 사인 120도는요. 이게 몇 도랑 똑같아요? 코사인 30도랑 똑같겠죠? 코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계산되어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 2는 4, 2, 7에 14가 되죠? 14의 루트 3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요. 바로 14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한 것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우리 마지막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싹 다 살펴봤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연습 문제 풀이 해볼 거거든요. 자, 오늘까지 배웠던 거 복습 꼭 하시고요. 먼저 풀어보는 거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습 문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